나에게 보물을 찾게 해준 은인들. 나는 아이와 함께 삶의 보물찾기를 위해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 뉴질랜드로 떠나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다. 소풍에서 보물을 찾았을 때의 환희와 더불어 받은 상을 집에 가지고 와서 식구들과 나눌 때 느꼈던 보람과 기쁨을,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새로운 나라를 향해 떠나는 내 나라 사람들과 함께 진솔하게 나누고 싶었다. 그런 나의 소망을 10년이란 세월 동안 이룰 수 있게 도와준 뉴질랜드 친구들과의 일화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은인 1호. 도움을 받는 것과 주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부스 가족. 내가 뉴질랜드에서 만난 첫 번째 현지인 가족은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있는 홈스테이 가정으로 내가 찾던 조건에 아주 적합했다. 보통 혼자 유학을 온 학생들이 현지인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는 홈스테이는 흔하지만, 나처럼 아이와 함께 교육 이민을 온 모녀가 현지인 집에서 숙식을 함께 제공받으며 사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다. 그래서 부스 가족과 서로 합의해서 일단 3개월만 머무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기간이 연장되어 1년 동안 그 집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에 그런 가정을 만난 것 자체가 해외에서 보물찾기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낯선 땅 뉴질랜드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나에게 커다란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간 내 딸아이는 마침 그 집의 외동딸 켈리와 같은 나이였다. 그 점이 내가 이 가정을 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아내인 리는 간호사 출신으로 젊은 시절 북유럽에서 오랜 해외 생활의 경험을 가진 활달한 여성이며, 외국인에 대한 폭넓은 배려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인 엘렌은 개인 사업을 하면서 업무 관계로 일본에 자주 드나들었기에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다. 나와 아이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생활의 첫 걸음을 두려움 없이 내디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부의 열린 마음 덕분이었다. 그들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 모녀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주면서 마치 보호자처럼 잘 돌봐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활의 첫 1년을 외국인 가정에서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을 지속하는 것은 무척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미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해도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인큐베이터 생활을 마치고 나니 어느 도시에 가서도 적응을 잘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이의 선택에 따라 한인이 많지 않은 도시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으로 이주를 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내가 부스 가족으로부터 배운 것은 남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도움을 청하고 적절하게 베푼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와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 청해야 할 도움과
사회기관에 청해야 할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도움을 청하는 범위와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움을 주거나 받고 나서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같은 것이다. 부스 가족과 사는 동안에 우리 모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면 그들은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늘 바라봐 주었다. 이러한 경험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시도할 때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초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정착 초기의 한인들끼리 서로 좋은 의도로 도움을 주고받던 중에 불협화음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목적과 의도가 서로 다를 경우 대부분 중간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대가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다 많은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선으로 조율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 또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떤 것들이며 그들이 가진 예의의 개념이 한국에서의 예의와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를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배우게 되었다. 어느 날 그들에게 식사 준비로 성의를 보여주고 싶었던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생선도 구워서 한국식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그들에게 권했던 적이 있다.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던 부스씨 부부는 내가 무안하지 않도록 서양의 식사 풍습을 내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관습상 아침 식사로 이러한 음식을 먹기에는 부담스러워 오늘은 사양하겠지만 이런 훌륭한 식탁을 저녁에 똑같이 차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저녁 식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말해 주었다. 그들의 친절한 매너와 진솔했던 대화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부담스러워도 성의를 봐서 억지로 먹거나 상대가 무안하도록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훌륭한 매너는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해외에서 찾은 첫 보물이다. 지금도 나는 뉴질랜드에 가면 부스 가족의 집에 꼭 들러서 함께 식사를 한다. 그 시절 내가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대접을 받고 딸과 내가 머물렀던 방을 둘러보며 옛 추억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마치 옛 고향집에 돌아온 것처럼. 은인 2호. 나에게 있어서 너를 만나는 것이 한국을 만나는 것이다. 제리 에드워즈. 외국인에게 생활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자원봉사를 했던 제리와 나는 선생과 제자로 만났지만 오랜 친분을 갖게 되면서 나중에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의 영국 출신 독신 여인 그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퇴근 후에 가정을 방문하며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다. 나의 서툰 영어를 끝까지 들어주고 매주 나의 일기를 점검해 주었다. 세계 지리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가
자원봉사로 외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된 이유는 각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진 문화와 사고방식 등을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희엠이, 나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당신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체험하고 있어. 딸의 교육을 위해 이 먼 곳까지 온 너를 보면서 나는 자녀를 위해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모성의 힘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 여러 나라 출신의 사람들을 만나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다양한 삶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세계 일주라고 느껴져. 나는 제리와 대화를 나눌 때 주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나는 한국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한국 전쟁 이후 잿더미로 변해버린 땅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모든 희망을 자녀에게 걸고 자녀 교육을 위해 많은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을 이뤄낼 수 있었지. 지금의 경제력과 위상을 갖게 된 것은 모두 부모들의 희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 한국은 사실 뉴질랜드처럼 국토가 넓지도 않고 부존 자원이 많지도 않아.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알고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만이 우리나라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희망이야. 그러려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데, 뉴질랜드와 같이 이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국가에서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 하지만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단순히 내 아이의 성공된 미래를 위한 것만은 아니야. 나의 시각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곳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러한 경험이 바로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그랬구나, 희미.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의해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 방식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깊이 알고 싶어졌어. 제리는 항상 나에게 한국에 대한 것들을 질문했다. 당신과 나를 통해서 한국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전해줄게. 당신도 영국 문화에 대해서 알려줘. 나는 그녀와의 영어 수업을 위해 항상 한국에 관한 다양한 소재를 준비하여 소개했다. 한국 전래 동화, 시, 음식, 한복, 명절, 한국 노래와 춤, 민화, 한국 전통과 민속악기, 미술과 공예 같은 것. 그리고 나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구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나 스스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야별로 훌륭한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새삼 놀라게 되었다. 또한 한국인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미처 몰랐던 자신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제리가 영국 문화에 대해 대단한 자긍심을 가진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한국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상대적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자녀에게 계승시켜 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의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간에 편견을 배제하고 다른 문화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또 각 민족이 가진 고유한 문화는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된 후에 어느 나라 출신을 만나든지 나는 두려움 없이 그들을 대할 수 있었다. 한 번은 나는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자료를 제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나를 통해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며 고마워했고 그 후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많은 그녀와 나는 함께 음악회와 미술 전시 등을 다니며 서로가 가진 다른 관점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발전했다. 매년 영국에 휴가를 가는 그녀가 한 번은 내가 사는 싱가포르에 들렀다. 우리는 함께 보타닉 가든을 거닐면서 10년 동안의 추억과 우정을 나누었고 나도 뉴질랜드를 방문할 때 추억이 있는 단골 찻집에서 그녀를 만나곤 했다. 은인 3호 나이를 의식하지 말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쳐라. 크리스 덕데일. 크리스 역시 젊을 때 영국에서 이주해온 맹렬한 여성이다. 내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당시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그녀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아 성취를 이루어내는 지칠 줄 모르는 삶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진 여성이었다. 내가 그녀를 알게 된 것은 아이를 위한 크리스천 캠프에서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그 캠프에서는 책정된 예산만으로는 간식을 구입할 비용이 넉넉하지 않아서 부모들은 케이크와 과자를 손수 구워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유제품은 늘 부족했다. 크리스는 아이들의 간식을 마련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가서 설득해서 유효기간에 임박한 식품들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필요한 만큼의 유제품을 확보해 오곤 했다. 또한 그녀는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캠프를 방학 때마다 기획하고 캠프 후속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함께 양로원을 순회하며 공연하는 봉사도 했다. 그녀에게는 항상 그 다음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나는 방학 캠프 때마다 자원봉사를 했다. 단체 생활을 통해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더불어 사회성도 배울 수 있었다. 크리스는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서 멋지게 노후를 사는 여성으로 나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 주었다. 자신이 설계해서 직접 집을 짓고 그 경험으로 교회를 짓고 마침내 오래된 소방서를 사서 개조해 개발도상국에서 온 난민들을 위한 거처와 교육의 장소로 내놓았다. 청년 시절 아프리카에 가서 자원봉사로 영어를 가르쳤던 인연으로 아프리카를 늘 마음에 품고 사랑했던 그녀. 30년이 흐른 뒤에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던 당시에 영어를 가르쳤던
학교를 방문해 보니 자신에게 영어를 배웠던 어린 학생이 그 학교의 교장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그 학교와 자매 결연을 하고 뉴질랜드에서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그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였다. 그녀의 삶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생각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확장시키는 방법, 꼭 필요한 일이지만 누구나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 등이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찾아 보람을 얻고 즐기면서 사는 그녀를 보며 세월이 가도 항상 젊은이처럼 신선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를 통해서 삶의 목표와 방향을 계획하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었다. 지금도 그녀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는지 궁금해서 페이스북을 열어보면 역시나 지금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어 수행하고 있는 그녀를 볼 수 있다. 그녀와의 만남은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 소중한 나의 보물 중 하나이다. 은인 4호. 노후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시기. 돈 필립과 페니 부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노 부부가 단둘이 사는 돈 필립과 페니 부부집의 독립된 공간 2층을 임대해서 나와 딸아이는 4년 동안 살았다. 햇빛이 잘 드는 2층 공간으로 노부부가 있는 집, 아이의 학교와 통학거리가 가깝고 애완동물이 없으며 대부분의 가구가 빛이 되어 있으며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집이면서 비용이 높지 않은 집, 그토록 내가 원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는 집을 마치 보물을 찾듯 발견한 것이었다. 그분들이 찾는 세입자는 단촐한 가족으로 장기간 거주하며 월세를 밀리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이 있는 사람, 애완동물이 없어야 하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으로 그 집에 비치된 가구를 사용할 사람이었다.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완벽한 조건에 부합되어 기뻐했다. 거기다 보너스로 얻은 것은 2층 통로에 있는 커다란 책꽂이에 딸아이가 좋아하는 온갖 책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는 점이다. 매주 화요일에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페니는 우리를 위해 다양한 요리책에서 특별한 조리법으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주었고, 남편 필립은 웨이터가 되어 훌륭한 서비스를 해주었다. 식사 후에 보드게임도 하고 슬라이드와 사진첩을 보면서 늘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해 주었다. 그것은 아빠와 남편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 모녀에 대한 특별한 배려였다. 필립의 집에서 산 4년 동안 그들은 내 아이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늘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내 아이의 교육 문제를 늘 진지하게 상담해 주었고 항상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으며 좋은 책들과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깊은 정신세계와 지혜를 공급해 주었다. 사춘기의 아이를 정서적인 면에서 돌봐주는 것은 학업이나 체력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낯선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그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추운 겨울에는
따스한 벽난로 주위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페니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때 느껴졌던 그들의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음성, 그리고 변함없는 태도는 마치 이곳이 정말 내 집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 집에는 방이 많아서 항상 다양한 나라의 여행객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페니가 그들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던지 나는 그녀를 통해서 진정한 친절이란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것임을 배웠다. 또 내가 한국을 다녀오는 사이에 평소에 좁아서 불편했던 2층 방의 벽장을 터서 방을 넓혀 놓고 나를 깜짝 놀라게 해준 것은 평생 잊기 힘든 추억이다. 공간, 시간, 재능, 경험, 물질, 사랑 등을 항상 이웃과 나누는 그런 분들의 생활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나와 아이에게는 얼마나 큰 행운이었는지 모른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늘 풍성하게 사는 그들을 통해 이웃과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겨 갈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임시 피난처가 되어주기도 하고, 매일 저녁 식사를 1, 2인분 더 만들어 이웃의 독거노인들의 집까지 배달해 주기도 했다. 또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당신들이 오랜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겪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려주는 등의 일을 즐기며 노년을 행복하게 보낸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조용히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을 가까이 보면서 한국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은 롤모델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들의 빛바랜 보물창고 안에는 여러 빛깔의 아름다운 보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7년마다 한 번씩 가는 안식년에는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파타임으로 일해서 모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장만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장애인 학교에 가서 1년씩 자원봉사를 하고 온다. 페니는 장애 학생들에게 피아노 연주를 가르치고, 필립은 건물 보수와 정원 손질 봉사를 하면서 노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낼 뿐만 아니라 즐기고 있다. 그들은 늘 나이와 관계없이 항상 새로운 것을 공부하고 독서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자신들을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을 바라보며 큰 나무가 주는 그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들을 만난 후에 가장 기뻤던 일은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그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돈 필립의 70회 생일 파티에 초대된 것인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 집에서 머무는 동안 진정한 축복을 받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